오늘도 이메일 상담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분 메일은 아이폰으로 읽기는 먼저 읽었어요. 저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자주 이렇게 체크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읽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답장을 좀 잊어버렸나 봐요. 다른 메일들도 이제 같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늦게나마 방송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번. 선생님, 스피드 옥션의 임차인의 전입 확정 등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아래같이 기록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임차 보증금, 즉 보증금 2천에 차임 25만원, 이렇게 기재된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즉 스피드 옥션에 기재된 임차인의 임대 상황, 보증금 및 월세금을 믿고 입찰에 참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일단 경매 정보 제공 업체의 정보나 권리 분석을 믿으면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권리 분석을 해놓은 것도 있지만요. 가끔 가다가 아예 터무니없는 해석을 해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거의 모든 경매 정보 제공 업체의 정보가 다 그렇습니다. 뭐 어떤 업체는 다 믿어도 되고 어떤 업체는 좀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고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도 자신들만의 해설은 다만 참고용이지 믿고 투자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손실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어 놓습니다. 그렇죠.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적어 놓죠. 사실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물건들을 직원들을 시켜서 해석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분명히 실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고의적으로나 과실로 실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거를 잘못 보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탓을 하고 소송을 걸어온다면 회사가 남아날 수가 없겠죠. 금방 망해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런 해석 자체를 해놓지 않자니 다른 경매 정보 제공 업체하고는 또 경쟁에서 밀린단 말이죠. 뭐 다른 데서는 뭡니까? 그 전입신고 열람, 세대원 열람을 갖다 놓으니까 이 업체에서도 세대원 열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또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경매 정보 업체들은요, 적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번이가 유지는 되겠습니다만은, 그다지 미래의 비전이 밝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뭐 비싼 금액을 이제 설정한 곳도 있고, 경쟁에서 조금 밀리면 저렴하게도 이렇게 정책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비싼 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렴한 것만 이용을 하셔가지고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뭐, 어느 정도 뭐 1, 2만 원 차이가 아니더만요. 보통 한 4, 50만 원 차이가 나기도 하던데, 비싼 거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초보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렴한 거를 하십시오. 제가 추천한 대로만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질문하신 내용에 임차 보증금이나 월세를 기재해 놓은 것은요, 그 옥션사에서 임의로 적은 것이 아니고 보고 베낀 겁니다. 법원 기록을요. 그러니까 법원 기록, 즉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잘 살펴보십시오. 물론 법원 기록도 다 옥션사 홈페이지에서 이제 스캔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매 물건의 표지에 표출된 정보 있죠? 등기부 정보나 임차인 정보하고 간평서 내용하고 매각 물건 명세서 이런 내용을 비교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나 현황 조사서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 제시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구체적으로 물건에다가 적어 놓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질문하신 분이 보셨던 그런 기록들은, 임차인 기록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적어 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역시 그렇게 오차 없이 적혀진 것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또
또 어떤 부분은 매각물건 명세서상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있어도 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물건지 문을 두드려 임차인에게 직접 임대 상황을 물어봐야 하는지요? 예, 맞습니다. 이 매각물건 명세서는 집행관이 작성하고요. 집행관이 여러분의 편익을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탐정처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가서 만나면 잠시 대화를 나누고 증빙 서류를 보는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가보는 수준이지 뭐 엄청나게 분석하고 정밀하게 조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갔는데 폐문부재, 못 만나면 폐문부재라고 쓰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 사회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집행관이 올 타이밍에 딱 기다렸다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쵸? 미리 예고하고 나가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거의 조사가 안 된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렇습니다. 가끔 잘 살펴보시면, 매각물건 명세서에요. 권리신고하고 현황조사 칸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리신고란, 임차인이 직접 신고한 거고요. 현황조사는 집행관이 직접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이 같을 때도 있지만 서로 다를 때도 있겠죠. 예.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는 경우에도요. 간혹 권리신고는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신고는 임차인이나 이런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 현황조사는 집행관이 불시에 가가지고 만났을 때 하는 조사. 그러니까 당연히 현황조사는 공간이어도 권리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또 소유자인 경우에는 임차 내역이 없다고도 적어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질문하신 대로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 내역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쵸? 임차인은 있어도 내역은 뭐 조건이니까 임대차 조건은 없을 수 있고 또는 아마도 선순위 임차인 같은 모양새를 띈 사람이 전입신고를 해놨는데 그 사람에 대한 임차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질문은 이 경우 같아요. 질문 내용 중에 보면 임차인이 있어도 매각물건 조사상 임대차 내역이 없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통상은요. 그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 내역을 조사를 해놓고 신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들은 보면은 선순위로 전입이 돼서 전입한 사람은 맞는데 임대차 신고는 안 되어 있는 경우, 즉 실제로 임차인이 아닐 수도 있고 다만 전입신고만 해놓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경우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요 간단합니다. 가서 직접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물론 안 만나주고 피해버리면 심증은 가는데 뭔가 확실하지 않다면 입찰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은 이 물건을 투자를 해서 입증을 하고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예. 그런 거를 이제 파헤치는 정도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파헤쳤는데 확실하게 그 진상 파악이 안 됐지만 또 다른 어떤 능력 있고 말 잘하고 뻔뻔하고 나는 한 번 갔는데 다른 사람은 3-4번 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100%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더라라는 걸 밝혀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